8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사업장 중 안전보건 담당자를 선임해야 하는 업종이 아닌 것은 여기 보시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선임 및 선임 대상이 나오죠. 선임 대상. 자, 보면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인데 제조업, 임업, 하수, 폐수,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보건업 하는 사업장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뭐 벌써 답이 3번 나와 있네요. 그쵸? 예, 그래 답은 3번이다.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업무까지 우리는 좀 알아놔야 된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관리 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죠. 서류도 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현장 관리도 해야 되고 이것들이 다 안전보건관리자들이 담당하는 역할이 됩니다. 9번 건설기술진흥법령상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잖아요. 지금 건진법을 얘기하고 있죠. 건진법. 건진법에서 이제 안전관리 계획서를 수립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보통 산업법에서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우리가 심사를 받는데 이제는 건진법에서 안전관리 계획서도 같이 심사를 받아야 된다. 꽤 오래됐죠 이제. 그래서 수립해야 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면 이제 안전관리 계획서 수립 대상이죠. 건진법 시행령 제 98조항에 보면 1종,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다. 그 다음에 지하 10m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다. 여기 지하 10m 이상이니까 15m니까 2번은 해당 사항 되죠. 그다음에 폭발물 사용하는 주변에 폭발물 사용으로서 주변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진동과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진동, 그다음에 소음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주는데 영향을 줄 것 같은 건설공사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다음에 10층 이상 16층 미만 요거에 이제 1번 항목이 되겠네요. 그렇죠? 15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공사. 10층 이상의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 공사 5번 항목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1번, 2번, 그다음 3번은 7번 항목이 되겠죠. 7번 항목에 보면 여기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에 사용하는 건설공사다. 그 건설기계 관리법의 제3조에 등록되어 있는 걸 보면 천공기 10m 이상 되는 천공기는 안전관리 계획서를 써야 된다. 또 항타, 항발기, 타워 크레인 이런 걸 쓰게 되면 안전관리 계획서를 수립해야 된다. 거의 뭐 지하층 공사하는 건설 현장은 다 안전관리 계획서를 수립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우리가 가시설 흙막이 벽을 하게 되면 이런 뭐 천공기가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다. 그 천공기 그다음에 항타 항발기 당연히 쓸 수밖에 없고 우리가 뭐 또 타워 크레인도 웬만한 현장들 다 쓰게 되니까 안전관리 계획서가 대부분 다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높이가 21m 되는 비계를 사용하는 건설공사다. 이거는 이제 가설군소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인데 그걸 한번 볼까요? 높이가 아까 21m를 비계공사를 했잖아요. 근데 높이가 31m 이상이 돼야지만 안전관리 계획서 수립 대상이 된다. 수립 대상이 된다. 그래서 31m다. 그래서 21m 아니다. 지보공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일 때도 얘기가 되고 높이가 5m 이상 거푸집의 동바리도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공사 건설 현장 공사를 하면 다 안전관리 계획 수립 대상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재해에서 기인물과 가해물로 오른 것은 기인물은 재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해 주는 것이고요. 가해물은 재해 사고가 나게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다 이제 가해물이라 얘기하겠죠. 그래서 예시를 보면요. 공구와 자재가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 있다. 작업 통로를 작업자가 보행 중 공구에 걸려 넘어져 통로 바닥에 머리 붙였다. 바닥이 지금 때려버렸잖아요. 이게 가해물이죠. 그런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됐다. 이런 공구들, 공구와 자재가 기인물이죠. 사고가 일어나게끔 원인 제공을 해버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인물과 가해물 구분. 이런 것들은 뭐 틀리면 안 되죠. 아주 기본적인 서비스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답을 맞춰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재해 발생을 보면 이렇게 물적 원인에서 기인물, 가해물 나타나고 뭐 일종 인적 원인, 작업자 해서 이제 우리가 재해가 발생했다라는 이런 이 표 보셨잖아요, 그렇죠?
다음으로 한번 볼까요? 자,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사항. 안전인증을 받은 보호구의 표시사항이 아닌 것은 개인은 보호구에 안전인증을 받았다 그러면 뭔가 표시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보면 표시사항이 아닌 것이죠. 제조자명, 안전인증 번호, 규격 또는 등급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사용 유효기간 이게 뭐 빵이나 식료품 같이 사용 유효기간을 갖다가 우리가 안전인증을 받아야 되는 이런 표시사항은 없죠. 그래서 표시사항을 보면요. 요 5가지예요. 5가지. 그래서 형식, 그 다음에 규격, 등급, 제조자명, 그 다음에 제조번호, 그 다음에 안전인증 번호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우리가 보호구에 표시를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볼까요? 형식, 규격, 그 다음에 제조자명, 제조자 번호, 제조 번호, 제조 전원일이죠. 그 다음 안전인증 번호 이렇게 5가지를 표시를 해야 된다.